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지옥을 경험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국가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았다며 학을 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두 국가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이한 기술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1년차 신입이고, 최근에는 첫 장기 휴가를 받아 휴가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아시아에서의 기술 혁신이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기에 만약 이번 휴가에 아시아 여행을 가게 된다면 기술 기업에 재직 중인 제 향후 커리어에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아시아에서 두드러진 기술 혁신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라고 들었기에 두 국가를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특히나 저는 최근 들어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며 국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던 중국에 큰 관심이 갔기에 그렇게 중국부터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죠. 바로 중국 공항은 겉보기에는 매우 거대하고 그럴듯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항 내부에 들어가니 제가 향하는 곳마다 전부 통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곳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는 길목마다 통제선을 쳐놨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몰래 통제선을 넘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중국 공항은 외국인들이 다니는 곳에만 번쩍번쩍한 시설물들을 꾸며놓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전기조차 제대로 안 들어오고 물이 뚝뚝 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사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지 보기 흉한 모습만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공항 직원들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모습에 아무래도 저는 중국의 보여주기식 모습에 속았구나 싶어 불안감이 들었고, 그렇게 긴장을 한 채 공항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 빠져나옴과 동시에 웬 초라한 행색을 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며 제게 떼거지로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QR코드를 들이밀며 이곳에 스캔을 하여 돈을 송금해달라는 신개념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매우 기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공항에서나 고속버스에서나 티켓 QR코드 스캔 기술을 통해 10초 만에 모든 수속이 가능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저는 어떠한 최신 장비도 없는 중국 공항에서 몇 시간이나 대기를 해야 했으며 곧 도착하게 된 버스 터미널에서도 제대로 된 발권기조차 없어서 직원이 볼펜을 사용하며 수기로 적어준 티켓을 통해 버스에 탑승해야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의 이러한 기형적인 모습을 보면 중국은 남의 기술을 그대로 훔쳐왔기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술을 제대로 응용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듯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중국의 열악한 모습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고, 그렇게 버스 터미널에서도 프리미엄 좌석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의 요금은 중국인들의 낮은 평균 임금으로 탑승하기엔 꽤나 부담되는 가격이었고, 그만큼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탑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중국 버스의 프리미엄 좌석에 탑승하자마자 일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곳은 분명 중국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탑승한다는 프리미엄 버스였음에도 버스 안에는 웬 닭이나 염소 등의 동물들이 함께 탑승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람과 짐승이 뒤섞이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너무도 당연한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당연히 버스 안에는 각종 동물 냄새와 오물 냄새,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엉켜서 싸우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곳일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혼란한 상황만이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제가 버스에서의 5시간 여정을 감내할 수 있을까 싶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버스가 이동을 시작한 직후였어요. 중국인 승객들은 각종 악취가 나는 음식들을 먹어대기 시작했고, 심지어 버스 내부에서 음주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먹다 남은 기름지고 냄새나는 음식을 버스 통로에 당연하다는 듯 던져댔고, 심지어 일부는 술을 먹다가
버스 바닥에 침을 뱉거나 기름과 양념이 묻은 더러워진 손을 좌석에 닿기도 했기에 버스 통로는 출발 30분 만에 쓰레기 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인 아기 엄마는 자신의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변이 그대로 묻어있는 기존의 기저귀를 그대로 옆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불운하게도 그 기저귀는 제 신발에 닿아버렸고 아기의 변은 제 신발에 묻기까지 했기에 저는 역겨움에 그대로 토를 할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그러한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중국인 아기 엄마는 제게 사과조차 건네지 않았죠. 정말로 중국인들은 누가 버스를 더욱 많이 더럽히는지를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버스를 계속해서 파괴해갔고 결국 저는 금방이라도 질식을 할 것 같은 버스 안에서 점점 말라비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듯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를 벌이며 민폐를 벌일 때가 그나마 버틸만 했다는 것을 말이죠. 중국인들은 술을 마시더니 이내 졸리게 되었는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맨발을 앞좌석에 올려놓았고 그대로 잠에 들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몇몇 중국인들은 버스 윗부분의 짐칸에서 자겠다며 승객들의 짐을 전부 쓰레기들이 즐비해 있는 버스 통로에 던져버린 뒤 그대로 버스 짐칸에 눕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상상 이상의 열악한 시민의식에 할 말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지옥의 버스에서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중국인 여성 승객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듯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정체불명의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아무리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도 어떻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볼일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그녀의 무의미한 행동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버스 운전기사는 중국에서 이 정도 일은 돌발 상황도 아니라는 듯 너무도 태연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버스를 정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스가 고속도로에 정차하자 소리를 질렀던 여성뿐만 아니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국인들은 우르르 버스에서 내리더니 이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그대로 볼일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인들의 떼거지의 노상방뇨에 고속도로에는 홍수가 일어났고 몇몇은 자리를 잡고 대변까지 받기에 그야말로 고속도로는 공중변소가 되어 난장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 누런 얼룩자국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덩어리들이 널려 있고 또 계속해서 악취가 버스 안으로 들어오길래 뭔가 싶었더니 중국의 고속도로는 사실상 중국인 운전자들의 공중 화장실처럼 사용되고 있기에 이러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버스 탑승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봤을 뿐더러 몇몇은 큰 볼일을 봤음에도 휴지가 없는지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대로 바지를 올리며 버스에 탑승했기에 중국 버스는 그야말로 지옥의 악취를 풍기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오죽했으면 함께 탑승한 가축들조차 중국인들이 내뿜는 악취에 정신이 쏙 빠졌는지 축 늘어져 이내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렸으니 중국인들의 만행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테죠. 아무튼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나름 중산층 이상의 교양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이 정도로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니 이건 중국의 어두운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고 저는 이런 나라에서 여행을 이어갈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중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거의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버렸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일수록 문화와 시민의식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과장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한국에 대한 불신을 하며 지금이라도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던 찰나 저는 얼떨결에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항에서는 중국의 도저히 비현실적이었던 인프라 허위 광고가 정말로 실현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중국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입국 수속을 받아야 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단 3초 만에 입국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공항에는 이미 AI 기반 보안 스캐너를 통해 자동으로 얼굴과 여권을 인식하고 입국자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입국 수속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국 수속을 보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직원이 일일이 볼펜으로 수기 작성을 하며 몇 시간의 지연을 보여줬다면 한국은 그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객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 공항은 엄청난 크기와 세련된 겉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것만 그럴듯한 중국과는 달리 내부는 더욱 놀라운 인프라로 여행객들의 편의를 200% 배려해주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비서 로봇이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덕분에 저는 거대한 공항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곧장 공항 출구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비서 로봇은 출구로 향하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천공항에서 열리는 각종 전통 행사나 독일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항 내 식당과 카페를 함께 들를 수 있는 경로까지 별도로 추천해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배려심 깊은 한국의 기술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판소리 공연과 전통 행차 공연까지 감상하며 공항에서부터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심지어 인천공항의 짐꾼 로봇은 제 무거운 배낭과 캐리어까지 운반해 주었기에 저는 정말 극한의 편의를 느끼며 인천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의 일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의 버스터미널은 무척이나 거대했음에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판매하는 직원은 단 2명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버스표 판매소 앞에는 웬 키오스크들이 즐비해 있길래 저는 꽤나 당황하며 이건 대체 뭐야라며 독일어로 읊조리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정체불명의 키오스크에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독일어를 구사하며 자신은 버스표를 판매하는 키오스크고 원한다면 제가 버스표를 예매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해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독일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고 한국이 이러한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도 아무도 구현해내지 못한 최첨단 실시간 통역 기술을 구현해놓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믿기지가 않았기에 저는 처음에 이 기계 안에 별도의 직원이라도 들어가 있는 건가 싶어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로 다시 질문을 건네봐도 한국의 키오스크는 똑같이 실시간으로 영어로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한국은 어쩌면 독일조차 뛰어넘은 최고의 기술 강국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공포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일의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독일은 아직도 모든 통역 및 번역 작업을 일일이 사람을 고용하며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독일을 완전히 후진국쯤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상상 속에서나 볼 법한 놀라운 기술을 이미 구현해 놓은 상태였죠.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AI 키오스크는 제가 진정할 틈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해서 까무러치게 놀랄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제가 부산행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자 20대의 독일 여성인 제게 저와 비슷한 연령대와 국적의 사람들은 부산에서 어떠한 관광지를 가장 좋아했는지를 추천해주며 별도의 여행 계획표까지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키오스크는 이러한 여행 계획표와 QR코드로 된 티켓을 제 스마트폰으로 전송까지 해주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중국에서는 QR코드는커녕 볼펜으로 수기 작성한 종이표에 여행 계획표는커녕 만들어진 지 20년은 된 한자로 적힌 종이 안내서만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수준급의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최신화와 첨단화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미래의 기술 패권은 한국이 완전히 주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소름마저 돋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더욱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한국의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버스는 QR코드를 통해 곧바로 탑승할 수 있었고, 버스 전광판을 통해 개인의 좌석 안내까지 도와주고 있었기에 외국인도 쉽게 자신의 좌석을 찾을 수 있었고, 불필요한 좌석 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좌석 분쟁으로 승객들 간의 주먹다짐까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분명 특별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버스에서는 웰컴 드링크와 간식까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배려심 깊은 면모를 더욱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곳 버스에서는 한국의 전통 과자인 약과와 추운 날씨를 고려한 따뜻한 커피가 제공되고 있었고, 한국 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수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저는 한국은 이렇듯 적은 비용으로도 승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아는 천재적인 국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 분명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켜지 않았음에도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긴장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듯 해킹 와이파이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독일의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렇듯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와이파이가 잡히는 경우 이건 해킹 와이파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버스 아니었고 버스 안에서 공공 와이파이 따위가 존재할 리가 없으므로 저는 이러한 해킹 와이파이에 너무나도 놀라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스마트폰 안에는 독일 기술 기업의 여러 대외비 자료가 들어있고 이 자료는 절대로 해킹범의 손에 넘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비명소리를 들은 앞자리의 한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그는 이내 폭소를 하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더니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 그런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해킹을 막는 전방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버스에서는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버스, 지하철 등의 모든 대중교통에서도 기본적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지금 고화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상을 시청했겠어요? 이 정도 화질을 데이터로 시청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게 분명한데 말이에요.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강국인 독일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해킹 와이파이 문제를 한국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한국은 엄청난 IT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었고, 또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서까지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점은 한국의 인프라까지 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은 국가길래 이 정도로 완벽한 인프라를 구비해둔 상태란 말인가? 저는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그저 바보가 된 듯 두 눈을 껌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버스 좌석에는 개인용 전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스크린은 도저히 21세기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구현해 둔 상태였거든요. 일단 스크린 내부의 AI 비서 시스템은 음성 명령이나 터치 패널로 좌석의 조명이나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스크린은 버스표를 예매할 때 사용된 정보를 토대로 AI 맞춤형 추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목적으로 부산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안 스크린은 부산의 여러 명소뿐만 아니라 제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화체험을 선호했는지를 알려주었는데요.
저는 스크린을 통해 제가 도착할 시간대의 날씨 및 실시간 해변 상태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스크린은 실시간 서핑 상태, 해변 이용객을 위한 안전 경고 등을 표시해주며 그야말로 개인 비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AI 시스템은 독일 20대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도 간접 투어를 시켜주며 부산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영상을 통해 직접 소개해 주었고, 부산 사투리 챌린지라는 사투리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소개해 주며 그야말로 현지인도 잘 모를 법한 귀중한 정보들을 전부 알려주었죠. 이와 더불어 스크린의 AI 비서 시스템은 저와 같은 국적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중 부산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어떤 다른 여행지를 선호했는지까지 알려주며 다른 여행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주라는 도시였고, 스크린은 700채가 넘는 한옥이 있는 전주의 전통마을을 소개해주며 한복대여 및 찻집, 공예 공방 체험 등의 영상을 화면에 띄워줬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접 체험을 통해 정말로 전주라는 도시에 반드시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한국의 이러한 관광지 추천이라는 아이디어는 대단했는데요. 특히나 신선한 채소와 소고기, 그리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고추장 소스가 어우러진 먹음직스러운 비빔밥과 큰 막걸리 주전자와 수십 가지 맛있는 반찬을 제공하는 막걸리 거리의 식당의 모습을 본 이상 저는 전주에 안 가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저는 전주에 대한 여러 퀴즈까지 맞추며 전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상품권과 쿠폰까지 얻었기에 한국의 여행산업 육성에 대한 아이디어에 감탄을 하며 이러한 한국의 홍보 수법에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었죠. 이 버스 회사는 관광지 추천을 통해 추가적인 운행 수익을 얻고, 한국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관광객으로 인해 관광 수입을 얻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으니 이건 모든 한국인들이 이익을 보는 충격적일 정도로 합리적인 이익 구조였고, 저는 한국은 역시 천재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며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감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버스 안에서는 이내 시끄러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중국에서 얻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중국 버스에 사람과 짐승 할 것 없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도저히 잠도 못 자게 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떠올랐고, 한국은 분명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선진국은 맞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만큼은 중국과 다름없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에 수준 면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례는 일절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의심도 잠시 아이의 울음은 단 5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울음소리를 멈추게 된 이유를 알게 된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 그저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아이가 맹렬하게 울어대도 그저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저러면서 컸는 걸 이라는 태도로 아이에게 짜증을 내기는커녕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며 달래주었거든요. 육아 초보처럼 보이는 아이의 엄마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자 그 뒷좌석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며 달래주기 시작했고, 또 아이의 앞자리에 앉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가방 안에서 간식거리를 꺼내며 아이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결국 아이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덕분에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내 울음을 뚝 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버스 안에서 울어대더라도 돼지나 염소 등의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다른 중국인 승객들이 노래를 틀며 술판을 벌이는 소리가 더욱 크므로 곧바로 묻힐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 독일이라고 해도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모습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독일은 만약 대중교통 안에서 아이가 울면 그 즉시 아이와 아이 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나는 편안하게 여행을 이어나갈 권리가 있고 아이를 진정시킬 능력이 없으면 아이와 함께 내려라라며 그 둘을 전부 쫓아낼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한국은 남의 일도 나의 일처럼 여기고 서로를 돕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다른 아이들 또한 한창 시끄럽게 굴고 말썽을 부릴 만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음에도 그저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지키며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한국의 초등학생 어린아이들도 중국의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보다도 훨씬 교양 수준이 높았을 정도로 한국은 그야말로 최고의 나라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버스의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잠에 빠지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돌연 엄청난 복통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버렸거든요. 원인은 분명했어요. 부산까지 버스로 이동하려면 꽤나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한다고 했기에 저는 다소 무리를 하면서까지 먹을 것을 입에 쑤셔 넣었고 이게 바로 원흉인 듯 보였거든요. 저는 금방이라도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들을 전부 배출할 것만 같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일전에 미련한 행동의 땅을 치고 후회하며 믿지도 않는 신을 부르짖으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식은땀을 줄줄 흘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러던 그때 저는 곧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화장실이 급한 거냐고 물어왔거든요. 저는 대답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렇게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화장실이 급하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좌석의 전자 스크린을 몇 번 조작하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버스 시스템에는 긴급 화장실 버튼이 존재하거든요. 스크린의 GPS 기능을 통해 확인해 보니 다행히 휴게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방금 긴급 화장실 버튼을 눌렀으니 조금만 참아보세요. 처음에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버스에 개인화된 시스템이 존재하다니 이건 개인주의 문화에서 평생을 자라온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녀를 믿는 것 외엔 아무런 선택지도 없는 입장이었고 이제는 신대신 이 한국인 여성을 믿으며 열심히 괄약근을 조일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버스는 얼마 안 있어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 한국인의 도움 덕분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고 한 발 한 발을 조심히 내디디며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로지 변기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계속해서 엉거주춤 이동했죠. 그렇게 저는 간발의 차이로 겨우 화장실 변기에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건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에 또다시 실망의 감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화장실에는 휴지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불현듯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다시금 뒤통수가 아려왔죠. 중국 휴게소의 변기칸에는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고 뻥 뚫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기도 그저 구덩이만 간신히 파낸 재래식 변기였는데요. 특히나 중국 화장실에는 휴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는 휴지 및 비품 도둑이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기에 이렇듯 화장실을 개선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급 백화점에서조차 휴지를 몰래 훔치고 휴지가 없는 것을 모르고 볼일을 보러 들어간 사람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휴지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전문적인 직업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중국 휴게소 화장실에는 지금은 21세기임에도 휴지는커녕 그저 간신히 구덩이만 파놓은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실도 휴지가 없다는 말은 한국도 이러한 열악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렇게 한국에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미 거사를 치른 뒤였으므로 빈 휴지값이라도 없나 싶어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내 도저히 발견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앉은 변기는 비데였고 비데가 있으니 당연히 휴지 따위는 필요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공중화장실에 비싼 비데까지 설치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러한 비데를 설치해 두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서 비데의 인프라가 유지되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 화장실에는 비데칸과 휴지칸이 각기 나눠져 있었고 휴지로 뒤처리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휴지칸에서 볼일을 보면 되었기에 매우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경험이 가능했는데요. 특히나 한국 화장실에는 시설관리 AI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 AI 시스템은 휴지가 없으면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했기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기란 거의 불가능한 구조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국은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완벽한 국가였고,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마저 가능하게 하는 상상 초월의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 휴게소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뒤 다시 버스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될 휴게소에 들려 일정이 지연되었기에 저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맹렬히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휴게소에서 떡볶이와 호두과자, 그리고 닭강정 등 여러 음식을 구매한 상태였고, 이러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친목의 분위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앞자리의 남성과 옆자리의 여성은 한국의 휴게소에 온다면 호두과자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며 제게 자신들이 구매해온 음식들을 나눠주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호의에 감동의 눈물을 쏟고 말았고, 중국에서 얻었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산산조각나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저는 중국은 틀림없이 고평가되었고, 절대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정평이 나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이야말로 미래 패권을 가져올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